안녕 구독자 여러분, 섭과 범의 언박싱 지금부터 시작할게. 지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브랜드 잡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 그리고 지난 영상을 못 본 사람들은 지난 영상을 보고 오면은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나요? 우리가 브랜드에 둘러싸여 있고 유사 이래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좀 주어져 있거든. 브랜드 주변에 보면 진짜 많잖아. 네, 정말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브랜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의 끝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런 상황을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 브랜드라는 전봇대가 막 지나가. 그럼 그 전봇대가 보일까? 잘 안 보이죠? 전봇대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구별이 안 되겠지? 평범하단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 전봇대가 황금색이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선이 갈 것 같아요. 평범한 전봇대 사이에서 좀 임팩트를 준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브랜드들이 그러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시선을 잡는 브랜드들이 될 거야. 그렇게 기억에 남는 브랜드들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 같은 게 좀 구성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브랜드에 대한 언박싱을 할 건데 오늘 브랜드를 좀 신중하게 골랐어. 오늘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지? 오늘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아, 또 우리가 또 스타벅스를 가져왔죠. 우리가 준비한 마인드맵을 좀 먼저 보여줄게. 자, 여러분 보이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할 거야.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로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로고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자. 지금 여기 뉴질랜드 럭비팀의 로고인데 얼블랙이라고. 지금 여기 보면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상징이야. 흔히 말하는 심볼이 있고 그 밑에 얼블랙스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워드마크라고 할 수 있어. 이 상징과 워드마크가 섞여 있는 걸 보통은 시그니처라고 하거든. 요런 로고 형태는 시그니처 로고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스타벅스 초창기 로고를 한번, 이게 스타벅스 창립 당시의 로고인데 여기에는 가운데 심볼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아까 말했던 워드마크 글자들이 적혀 있어. 근데 이 워드마크나 심볼이 특이한 점은 원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이걸 엠블럼 형태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의 로고는 엠블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시작을 하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스타벅스의 초창기 로고를 보니까 아까 로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가운데를 보면 그 물고기 지느러미를 가진 상반신 나체 여자분이 있고요. 그 여자분을 둘러싸고 있는 원, 그다음 원 안에 글씨들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음, 그 지금 설명했던 여자분은 사실 인어야. 이건 사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꼬리 두 개 달린 인어거든. 그리고 이 모양 자체는 노르웨이의 모파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해. 근데 스타벅스랑 인어가 어떤 관계가 있죠? 이 여기 있는 사이렌이라는 인어는 마성의 목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리곤 했다고 해. 이 스타벅스 창립자들이 커피 원두를 팔았는데 커피 원두를 사는 사람들이 사이렌이라는 인어에 홀리듯이 자신들의 원두에 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 그리고 사이렌, 빵 하는 사이렌의 영어의 어원도 이 사이렌이라는 인어에서 나왔다고 해. 신기하지? 네. 그리고 지금 초창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아는 초록색이 아니고 갈색을 주된 색깔로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도 갈색을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갈색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바로 떠오르는 게 잘 볶은 원두 느낌이 나잖아. 정말 커피 원두를 잘 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좀 보여. 그리고 여기 글씨를 보면 커피, 티, 스파이시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파는 것이 커피랑 차랑 향신료였어. 창업자 3인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창업자 3인은 교사였었어. 근데 공통점은 뭐였냐면 커피 러버들. 정말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 이 스타벅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
스타벅스라는 이름? 글쎄요.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본인들이 읽던 소설책 모비딕에서 항해사야.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 항해사로 나와. 그래서 그 본인들을 동일시하는 거지. 스타벅이 3명이니까 스타벅스라고 한 거야. 굉장히 커피를 향한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한테 꽤나 어울리는 이름으로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본인들 이름은 이렇게 됐었고. 네. 그 다음 로고를 볼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주력 상품에 맞춰서 로고를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뜯어주십시오. 네, 이거 뜯어보자. 네, 지금 보이시나요? 자, 그전에는 커피 티 스파이시스라고 해서 커피랑 차랑 그 다음에 향신료가 있었는데, 커피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프레시 로스티드 커피라는 단어만 남겨놨어. 이런 로고의 변화를 통해서 주력 상품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 네. 자, 다음 로고를 한번 볼까? 짠.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초록색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사이렌이 아니라 모자 쓴 아저씨가 있지? 이 로고는 스타벅스의 슐츠, 역대 최강 CEO로 불리는 슐츠 회장의 회사였던 일지오날이라는 커피 회사야. 여기 일화가 꽤나 재밌는데 요 로고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래? 슐츠가 스웨덴에 있는 커피 머신 회사에서 영업 부장으로 있었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 창업자 3인이 커피 머신을 대량으로 슐츠가 있는 회사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튼 거야. 그러면서 슐츠랑 이 스타벅스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스타벅스를 만나고 스타벅스의 마음이 빼앗긴 슐츠는 본인을 스타벅스로 영입하라는 요청을 하게 돼. 실제로 한 1년 정도 요청을 하다가 스타벅스의 스카웃이 돼.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다가 생필품 박람회가 이탈리아에서 열렸거든. 그때 이탈리아로 날아가. 근데 여기서 슐츠가 충격을 받았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로 노상에서 마시면서 사람들이랑 일 얘기도 하고 여유를 즐기는 거야. 네. 근데 사실 당시에 미국이 커피를 소비하는 문화는 원두를 사서 집에서 내려 먹는 문화였거든. 그래서 커피 원두만 파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음료를 사서 사람들이 지인들과 문화를 공유하구나. 슐츠가 여기서 딱 꽂힌 거지. 그리고 슐츠가 돌아가서 뭐 했겠어.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스타벅스 창업자 3인이 어쨌든 우선권이 있었잖아.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했어. 우리 이제 커피 원두 사업에 손 떼고 커피 음료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어떻게 보면 진짜 선구자였지. 이래서 근데, 출장이 중요합니다. 출장을 좀 많이 다녔는데 다만 여기서 이 사건을 계기로 스타벅스 창립자와 슐츠의 운명은 갈려. 결국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슐츠가 뭐 어떻게 했겠어? 존버하거나 아니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잖아.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일지오날이라는 커피 브랜드를 본인이 설립을 했어. 근데 이걸 설립할 때도 당시 지인 242명한테 물었는데 약 200명 이상 되는 지인이 반대를 했다니까. 당시에 미국의 문화로서는 그 일지오날을 설립한다는 건 미친 짓이었던 거야. 슐츠가 그때부터 이미 대단했지. 그러면서 이 일지오날 로고가 그 다음에 스타벅스 로고로 바뀌어. 일지오날의 뭔가 로고를 반영한 것 같지.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일지오날의 녹색 테두리가 스타벅스로 왔죠. 그 다음 사이렌이 있는 배경이 검정색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양옆에 점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그게 지금 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슐츠 스타일의 스타벅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리뉴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잘 얘기했는데 슐츠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스타벅스의 상징색은 갈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치했을지 모르는데 원래 있던 프레시 로스티드 커피라는 단어도 그냥 단순하게 스타벅스 커피라는 단어로 추경이 됐어. 이때부터 슐츠는 7개였던 매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커피 음료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거지. 어떻게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전봇대들 사이에서 황금색
전봇대를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수많은 갈색 로고를 가진 커피 프랜차이즈들 속에서 이 초록색이라서 더 대중들의 눈에 쉽게 잘 띄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성장하는데 이런 친숙한 로고도 큰 역할을 했겠지?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볼래? 좀 더 세리렌이 세련된 음.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처음에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느꼈을 거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뭔가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건데 그건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노르웨이의 17세기 목판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거고 그런 모습보다는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목판화에 있던 모습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여기 가슴 부위가 노출돼 있고 배꼽 부분이 있는 게 문제가 됐었거든. 뇌설 논란이 있었어. 그래서 가슴 부분을 긴 머리를 늘어뜨려 가지고 일단 가리게 되었지. 자, 다음 로고를 한번 볼게. 잘 못 듣는다. 자, 이 로고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로고야.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랑 비슷해 보이지? 오랫동안 봐왔던 로고인 것 같아요. 사이렌이 굉장히 중업돼 있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배꼽 보이는 거랑 양 다리 보이는 게 좀 외설 논란이 일어났었잖아. 이렇게 줌업하면서 그 논란을 완전히 잠식시켰어. 굉장히 세련된 변화를 하면서도 외설 논란까지 잠식하게 된 로고지. 그 전에 로고는 사실 좀 뭔가를 연상시키거든? 내가 참고 화면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 내 생각에 좀 동의할 거야. 너무 직설적으로 유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싫었어. 제가 처음 접한 스타벅스 로고는 이 로고기 때문에 전 이게 그 물고기 지느러미 벌리고 있는 인어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쩍벌 논란이 있다는 거는 모르고 아마 이미지가 신비롭다는 생각밖에 안 했을 네네,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로고를 마지막으로 다시 새로운 로고로 바뀌게 되거든. 이 로고는 스타벅스 주인기를 이끈 슐츠의 복귀와 맞물려 있어. 슐츠 회장은 그만두지 않았었나요? 중간에 슐츠 회장이 그만뒀었는데 2008년까지 스타벅스가 부침을 겪게 돼. 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스타벅스 경영진에서는 슐츠가 복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스타벅스의 레전드가 돌아온 거지. 돌아와서 상황들을 좀 정리했고 스타벅스 40주년인 2011년에 이 해당 로고를 공개를 하면서 스타벅스의 향후 방향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돼. 이게 그 로고인데 네. 어떻게 변한 것 같아?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사이렌을 둘러싸고 있던 원형 테두리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랑 녹색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써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현대적인 좀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네. 당시의 슐츠의 인터뷰를 그야말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 보시죠. 슐츠 회장이 얘기하는 스타벅스의 유산 업무고 미래 지향점은 과연 뭔 것 같아? 한번 볼까요? 음. 일단 지금 딱 보면 사이렌을 남겼잖아요. 이게 스타벅스의 유산이다. 이걸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이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커피 애호가들을 사로잡겠다는 그 의지하고 그 다음에 슐츠가 오면서부터 쭉 지켜왔던 그 커피 하우스의 그 분위기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워드마크를 없앤 게 좀 힌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슐츠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자고. 자료화면 한번 보자. 네, 보시죠. 이제 커피 사업은 계속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어떤 케이스랑 비슷하냐면 처음에 컴퓨터만 취급하던 애플 컴퓨터가 있었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애플을 어떻게 알고 있어? 애플은 컴퓨터만 취급하는 회사가 이제는 아니야. 그쵸. 그게 2007년이거든. 애플 네. 컴퓨터에서 애플로 바뀌었어. 컴퓨터라는 단어를 떼는데 상당히 큰 변화라는 거지. 근데 우리 스타벅스도 보면 스타벅스 커피라는 단어를 떼면서 그냥 스타벅스가 된 거야. 네,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 네네. 애플도 성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네. 사실 애플, 스타벅스 같은 이런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들은 한계를 느끼면 뭔가 사업의 확장을 좀 더 넓은 세계로의 꿈을 로고를 미니멀라이즈하게 하면서 표시했던 거지. 굉장히 유사하게 나는 보이는 것 같아. 애플이 그때부터 쩔었죠. 급성장했습니다. 사실 이 로고는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 알겠지만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거든. 이 내부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임팩트를 주면서 자 이제 우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진출하겠다라는 선언을 딱 해버린 거지. 그러면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스타벅스에서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차 사업에도 진출했고 마시는 차 그리고 맥주 그리고 와인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때 네슬레와 약 8조 원 정도의 스타벅스 매장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달고 커피 상품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상표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프레시 로스티드 커피라는 단어를 쓰다가 다시 커피로 줄였듯이 커피에 집중하는 회사였는데 카페 외에서 팔리는 커피 상품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커피보다 카페라는 공간 자체에 주목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나는 봤어. 최근에 접한 스타벅스 소식들을 보면 좀 그런 시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는데 같이 콜라보해서 창업 카페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기부가 되는 뭐 그런 기부 문화를 가꾸는 그런 매장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스타벅스의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스타벅스가 슐츠와 초창기 창립자들이 갈라졌던 이유가 슐츠는 커피 마시는 문화에 주목을 하고 카페를 키워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스타벅스 그 커피 러버들은 맛있는 최고급 커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 그들의 길이 갈렸는데 최근에는 그 갈렸던 길에 놓쳤던 부분을 슐츠가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하이엔드 커피 분야에 진출을 한 거야. 그게 어떤 브랜드인 것 같아? 요즘 핫플레이스죠.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이 리저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와인 용어에서 왔는데 와이너리 중에서 최상급을 뜻한대. 즉 커피에서도 프리미엄 냄새가 폴폴 나는 스타벅스만의 리저브 매장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 로고 바꾸면서 얘기했던 유산과 미래 그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또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 네. 초창기 창립자 3인이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슐츠가 인수했잖아 스타벅스를. 네. 근데 이 3인이 왜 인수를 하게 됐냐 하면 그때 피츠 커피라는 전문점을 본인들이 또 인수를 한 거야. 네. 그 피츠 커피는 원두랑 커피 쪽에 일가견이 있었지. 네. 근데 그 회사가 아직도 짱짱하게 미국에서 버티고 있대. 신기하지. 서로 뭐 그냥 다른 길을 간 것뿐이죠.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커피가 굉장히 맛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되면 스타벅스 창립자들이 선택한 프리미엄 커피도 한번 마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커피로 시작된 둘의 꿈들이 그 커피 이몽? 커피를 두고 약간 다른 꿈을 꿨던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로고를 통해서 슐츠 회장이나 스타벅스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유산과 미래에 대한 방향이 2016년에 슐츠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회장직을 넘기면서 조금 표시가 됐어. 그때 이제 넘겼던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서비스 담당자였거든. 이 사람한테 넘기면서 슐츠가 약 30년 동안 본인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스타벅스 1호점의 키를 넘겼대. 이거 굉장한 의미잖아. 본인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나 보네요. 근데 그 적임자가 하필이면 지금 유행하는 이커머스. 네. 즉, MS의 온라인 서비스의 사장이었던 점도 특이한데 그 이후 행보가 사실 연결이 돼. 그 미국에서 우버랑 연계해서 딜리버리 서비스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스타벅스가 펼치고 있거든. 네네. 이 슐츠 회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렌이 원 밖으로 나가야 하는 미래가 바로 이런 방향인지 혹은 그런 방향일 거다라고 우리 고객들 그리고 브랜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는 또 이 사이렌 오더가 생겼잖아요. 그 사이렌 오더 얘기하니까 참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본PD 그거 알았어? 사이렌 오더가 그 사이렌이야. 네.
몰랐어요, 저도. 어. 우리나라의 진동벨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이렌인 줄 알았어. 네, 맞아요. 저도 그 사이렌인 줄 알았는데 이 로고에 있는 이너의 이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미국은 우버랑 연계해서 딜리버리를 했다면 한국은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오히려 이 사이렌 오더를 다른 브랜드 커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냥 일하는데 그 이모디아 커피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 근데 거기도 사이렌 오더더라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 사이렌 오더가 우리가 나중에 뒷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스타벅스는 그 이름 하나를 짓는데도 본인들의 상징을 잘 활용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말하자면 저는 이모야 커피라고 하겠습니다. 그치, 이모야 커피. 이모야 커피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에 담겨 있는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걸 그대로 가져다 써버린 거예요, 지금. 그치. 아유. 이모야 커피는 차라리 그냥 이모야라고 부르면 되겠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로고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슐츠라는 인물 그리고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얘기들을 통해서 커피를 하나를 주제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길이 나뉘는구나를 솔직히 보면서 마케팅 세계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잡담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 편에서는 스타벅스가 그 특별하게 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슐츠가 꿈꿨던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스타벅스가 얼마나 브랜딩화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네, 그렇게 하시죠. 커피를 향한 커피 이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마셨어?